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오늘 나고야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막판 반전으로 갈등을 일단 봉합한 뒤 처음으로 만남을 가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일정도 조율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또 수출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본 나고야 연결해서 오늘 회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우선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네, 두 장관은 이 다음 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조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외무성 측도 정상회담에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까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의제 조율과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양측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이번 양 외교장관의 회담은 예정보다 2배 길게 이어졌다고 하죠? 네, 당초 15분 회담을 예정을 했는데요. 35분이나 이어졌습니다. 회담은 진지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강 장관은 전날 양국이 수출 당국 간 대화를 다시 시작을 함으로써 돌파구가 생겼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하나의 큰 고비를 서로 어렵게 서로 간의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약간의 그 브레이크스루가 생긴 거는 맞는 얘기고요.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는 네, 하지만 이 강 장관은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측이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조건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양국 간에 돌파구가 생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는 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 차가 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모테기 외상은 오늘 회담에서 또 국제법 위반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해진다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전날 양측의 타결 직후에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라면서 압박을 했는데요. 일본과의 입장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모태기 외상의 발언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의 설명도 있었습니까? 네, 강 장관은 일단 시간은 번 것이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징용, 수출 규제, 지소미아 이렇게 3가지 문제 가운데 앞으로는 강제징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역시도 강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간극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서로 그 선의의 good faith 디스커션을 좀 더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앞으로 과장급, 국장급 채널은 물론이고 다자 외교 계기에 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앞서 강경화 장관이 밝혔듯이 이제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게 다음 달 말이니까 한일 정상회담까지는 양국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연결해서 청와대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일본이 대화를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대화를 해도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 규제 근거로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거나 최소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지만 일본은 5개월 동안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협의체가 가동이 되면 우리가 주장했던 이 검증이 시작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명분 자체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전에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대화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화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이제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먼저 WTO 제소 중단을 제안했다. 한국이 굽히고 들어온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설명이 혹시 있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이 아닌 일본 개별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더 큰 실익이 있는가를 두고는 한일 양국 모두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정치권을 통해서 이 기싸움이 당분간은 계속 팽팽하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도 WTO 제소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사실 이 지소미아는 한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결정에 미국이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군요.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국이 이 지소미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네트워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진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 지소미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미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결국은 일본의 태도 변화까지 이어졌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자, 일본은 또 협상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원론적인 말만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의 배상이 아닌 이 자발적 기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이 문 의장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이제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발판은 마련이 됐지만 모든 상황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앞서 심수미 기자가 언급한 문희상 국회의장안, 이른바 1+1+ 알파안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문 의장이 지난 5일 방일 중에 내놓은 안은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양국 국민의 성금을 더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겁니다. 여기에 화해치유재단에 남은 60억 원을 포함하고 기금을 운영할 재단에 정부가 운영비를 대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자료 지급으로 민사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걸로 간주해 논란을 끝내자는 게 핵심입니다. 어제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전후로 이 안이 주목받는 건 우선 일본 측의 반응 때문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이 안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의의 여지가 생긴 겁니다. 우리 정부도 법안이 발의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강경화 외교장관은 정부가 제시한 1+1 안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그러면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자세히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거론이 됐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수출 규제 철회가 없다고 주장한 일본의 연결고리를 지소미아 카드로 깬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꺼내게 되겠죠? 네,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담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잠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자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꺼내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꺼낸 게 바로 지소미아 카드입니다. 이번에 유예 결정이 나면서 수출 규제 그리고 지소미아 간의 고리는 일시적으로 끊어졌지만 앞으로 대화에서 일본이 우리 대법원에 강제징용 판결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쓸 경우에는 언제라도 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 수출 규제 그리고 이 지소미아 강제징용 문제를 엮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사히 신문 사설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본 내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강제징용 관련해서는 문희상 의장이 냈던 1+1+알파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이 안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와 그리고 징용 피해자들은 이 안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 그리고 국민기금으로 사실상 일본 기업과 일본의 정부의 책임을 줄여주는 안이다 이런 지적인 건데요. 때문에 이 같은 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앞서 심수미 기자가 청와대의 반응 잠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안에 대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가 처음에 낸 안이 바로 1+1 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은 일본이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한 입장이죠. 예. 1+1+알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가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검토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안을 그대로 검토하기보다는 피해자들과 먼저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앞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간의 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혹시 예상되는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연말 이후에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 배상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죠. 예. 빠르면 내년 4월에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자산 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한일 관계 최악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 달로 추진 중인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한일 정상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해법 마련의 기초가 준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분위기가 확연히 바뀐 건 48시간 전이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여당의 핵심 관계자가 저희 JTBC에 전한 말입니다. 이 과정에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늘 JTBC와 통화에서 지소미아 결정에 대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느낀 건 발표 48시간 전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면서 한일 양국이 긴밀히 접촉한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안보 현안에 대해 정부 보고를 받고 있는 국방위원장이 밝힌 건 48시간 전쯤이지만 기류는 지난주 초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태국에서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만나고 나서 정경도 장관이 취재진에게 미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한국과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달 초 한국을 찾았던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19일부터 도쿄를 찾습니다. 그리고 외무성 고위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할 수 있도록 일본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1일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외교부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도 달라진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21일 밤부터 지소미아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가 워싱턴에서 돌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정 당일인 22일 예정이 없던 안보실장 주재 NSC 회의에 대통령이 들어가고 강경화 장관의 나고야행이 결정되는 등 유예 결정을 암시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어제 한일 양국의 결정 이후 미국의 반응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 모두를 향해 역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내린 지 5시간 만에 미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JTBC 질의에 이번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둘 사이 분쟁을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을 향해 역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한일이 대화를 통해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국방 안보 문제와는 연결짓지 말라는 간접 경고로 읽힙니다. 미 의회도 환영 성명을 내놨습니다. 의회는 이 협정의 유지는 동맹 및 양자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미국의 안보 이익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미 국방부가 먼저 공개적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습니다. And both bear the responsibilities to improve the relations. In the immediate near term, we do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mmit to GSOMIA and to renew that agreement. 중재하지 않지만 관여는 한다면서 관망해온 미국은 한일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막판에 일본을 향한 압박과 설득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경제에도 부메랑이 됐습니다. 일본이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 나라 기업들 모두 앞으로의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수출 규제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불화수소를 수출하던 일본 업체들입니다. 스텔라 케미파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8% 줄었습니다. 문제는 수출 재개가 되더라도 원상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모리타 화학공업 관계자는 수출 재개가 되더라도 판매량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핵심 고객이 잇따라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계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키로 한 결정에 일단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산업계에 고착화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사태라는 혼돈의 정세 속에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사가 그려하는 것이 이제 경영의 불확실성이잖아요. 수출 규제가 풀리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JTBC 이한주입니다.